일단 이 지금 이제 우리가 이걸 무슨 게이트로 불러야 할지가 지금 아직 좀 판단이 지금 정확히 그래서 처음에는 윤건희 게이트 이랬다가 또 명태균 게이트 이랬다가 지금 아직 그냥 확고하게 그 게이트 이름이 정해지지 않았는데요. 지금 이 최순실 그 게이트의 경우에는 비선실세가 최순실 명확하지 않았습니까? 네. 대통령을 대신해서 권력을 행사한 그런 이제 비선실세, 국정농단 이게 이제 최순실 게이트의 본질이었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맞닥뜨린 이 게이트는 비선실세가 너무 많습니다. 사실상 대통령 부부를 이렇게 쥐락펴락하는 그런 상황이었던 걸로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비선실세 위에 또 명태균 비선실세가 존재를 한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상당히 특이한 구조가 있고 다른 점은 결정적으로 다른 점은 그때는 윤석열 검사라는 그런 검사가 정치 검사가 있었죠. 그래서 굉장히 그걸 이렇게 특검이나 이런 걸 통해서 단호히 칼질을 했던 검사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호기로운 검사가 보이지 않는다. 강혜경 씨 녹취에 명시 일방적인 주장만 담겼고 강 씨 진술 역시 김 여사가 어떠한 말을 했다는 걸 전해 들었다는 식의 전언이어서 신빙성이 떨어졌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는데 좀 이런 평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저는 강혜경 씨 진술이 상당히 신빙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는 제가 이제 법조인 변호사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얘기를 듣고 진술을 들으면 가장 저도 우선해서 생각하는 게 이 진술의 신빙성 그리고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의 유무 이런 것을 항상 머리에 떠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국감장에서 강혜경 씨의 증언이 이 지금 그 대선 당시에 윤석열 후보의 여론조사를 81차례 하고 그 여론조사의 대가를 청구를 3억 7,500만 원을 하기 위해서 명태균 씨가 서울로 돈을 받으러 간다라고 갔었고 그리고는 돈은 받지 못하고 김영선 의원의 이제 공천을 받아왔다. 이런 진술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이 진술이 사실이라면 실제로 윤석열 후보를 여론조사를 81차례나 했다는데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느냐라고 제가 질의를 했어요. 그랬더니 강혜경 씨가 가방에서 서류를 잔뜩 내가지고 이 그 실제로 여론조사한 자료를 이렇게 이제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윤석열 후보에 대한 여론조사에 대한 증거 자료는 있는 거고요. 그리고 명태균 씨는 그 사실을 부정을 합니다. 뭐 그거 가지고 뭐 서울에 간 적이 없다 이러는데 그때 이제 명태균 씨에게 강혜경 씨가 그 여론조사한 비용 청구 내역을 세세하게 목록을 작성해 가지고 3억 7,500만 원 이 총합계를 내 가지고 목록을 만들어서 명태균 씨에게 줍니다. 그래서 그 자료도 제시를 했어요. 그렇게 그냥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이제 작성을 한 그래서 그 비용 추계나 그 목록을 이건 아닙니다. 질문서입니다. 그렇게 제시를 했고요. 그것도 이제 국감장에서 제시를 한 거죠. 그리고는 실제로 명태균 씨는 서울에 간 적이 없다 그랬는데 바로 그날 나 돈 받으러 갈게 한 그날 이 강혜경 씨가 명태균의 지시에 의해서 그 비행기 티켓을 끊었고 그 명태균 씨 이름으로 비행기 티켓 그것도 이제 이 법사위에 강혜경 씨가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하신 그 모든 내용에 대한 증빙 자료들이 있고 제시를 한 거죠. 그러니까 증거가 있고 그리고 또 진술이 신빙성이 있고 또 그것을 암시하는 그 내용의 명태균 씨의 녹취록 그 실제로 음성이 있고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은 충분히 이 강혜경 씨가 하는 말이 증명이 되고 신빙성이 있는 말이다 이렇게 봅니다. 사실 그 국감에서 강혜경 씨 측이 제출한 그 정치인 리스트 20몇 명 그거가 공개되고 나서 이제 여야 특히 여당 의원들이 많이 이렇게 이제 거기 명단에 이름을 올렸는데 다들 사실 무근이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좀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좀 어떻게 보세요? 그 명단은 그 여러 유형의 사건이 섞여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이제 유의미한 것은 실제로 그 여론조사를 이제 함에 있어서 그 여론 조작이 있었나. 네. 그러니까 사전에 뭐 이제 좀 후보를 띄우기 위한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 뭐 또 공천 받고 난 이후에 뭐 띄우기 위한 이런 그러니까 상대방에게 이기기 위해서 그런 이제 그 뭐 부풀리기, 뻥튀기 아니면 네. 뭐 곱하기 뭐 몇 이렇게 그런 한 것들? 여론 예, 조작을 예.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을 실제로 의뢰를 했고 그 내용을 그 분들이 알고 있느냐. 그러니까 이게 핵심일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은 뭐 그런 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 그 중에서는 뭐 그냥 단순한 비교적 그냥 여론조사 단지 의뢰만 했을 수 의뢰만 있고.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 경중이나 옥색을 가려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은 그 리스트가 그냥 무조건 뭔가 불법에 연루된 그런 사람들의 리스트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사실 그 명태균 씨 의혹을 두고 과거 이제 최순실 게이트를 떠올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선출되지 않은 권력에 대한 좀 비판이 그런 여론도 목소리가 있는데 의원님께서 보시기에 이번 논란은 최순실 게이트와 어떤 면에서 좀 비슷하고 또 어떤 면에서 좀 다르게 볼 수 있는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이 지금 이제 우리가 이걸 무슨 게이트로 불러야 할지가 지금 아직 좀 판단이 지금 용어가 정확히 아직, 예. 그래서 처음에는 윤건희 게이트 이랬다가 또 명태균 게이트 이랬다가 지금 아직 그냥 확고하게 그 게이트 이름이 정해지지 않았는데요. 지금 이 최순실 그 게이트의 경우에는 비선실세가 최순실 명확하지 않았습니까? 네. 대통령을 대신해서 권력을 행사한 그런 이제 비선실세, 국정농단 이게 이제 최순실 게이트의 본질이었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맞닥뜨린 이 게이트는 비선실세가 너무 많습니다. 일단은 지금 김건희 여사가 비선실세죠. 사실상 선출되지 않은 권력인데 실제로 대통령에 버금가는 네. 그런 이제 권력과 권한을 누리고 행사하고 있다는 이 측면에서는 최순실과 좀 비슷한 측면이 있습니다. 비선실세. 네. 근데 이제 그 위에 또 이런 또 대통령 후보 위에서 그때 당시는 상당히 권세를 누렸다고 그 보이는 당시 예. 예, 지금은 이제 뭐 절연을 했다고 하는데 네. 그 당시에는 사실은 이제 뭐 대통령 대선 전후에서는 이 여러 가지 정황이나 증인들의 진술에 의하면 사실상 대통령 부부를 이렇게 쥐락펴락하는 그런 네. 상황이었던 걸로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비선 실세 위에 또 명태균 비선 실세가 존재를 한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상당히 특이한 구조가 있고 특이하게 물론 근데 이제 당시에 그 최순실 비선 실세 뒤에는 이제 또 그 남편 이 있었다라는 네. 이런 이제 의혹도 그때 제기는 됐었죠. 하여튼 뭐 그런 점에서 좀 유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비선 실세라는 선출되지 않은 권력의 국정농단 네. 이 측면. 그런 점은 좀 비슷해 네, 보인다. 굉장히 비슷하다. 아직 좀 의혹이 다 사실 밝혀진 건 아니지만 네. 현재까지 나타난 것만 네. 보기에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의 좀 유형이나 양상은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뭐 국정에 개입한다든지 인사에 개입한다든지. 근데 박근혜 대통령의 경우에는 공천 개입은 뭐 그런 거는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당시 밝혀진 걸로는 뭐 윤석열 당시에 이제 검사가 밝힌 여론조사 개입 그걸로 박근혜 대통령이 징역 2년을 살았잖아요. 네. 예, 그래서 뭐 그때도 뭐 단순히 이제 당시 한나라당에 뭐 여러 가지 뭐 여론조사를 뭐 한번 해봐라 이런 식의 얘기였던 것 같은데 어쨌든 그 여론조사라는 측면에서는 이것도 닮은 점이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네. 다른 점은 결정적으로 다른 점은 그때는 윤석열 검사라는 그런 검사가 정치 검사가 있었죠. 그래서 굉장히 그걸 이렇게 특검이나 이런 걸 통해서 단호히 칼질을 했던 검사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호기로운 검사가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권력의 눈치를 보면서 다들 이렇게 숨죽이고 있는 그런 검사 그리고 오히려 야당을 향해서 칼질하는 검사들만 존재한다. 이게 굉장히 결정적으로 다른 것 같습니다. 또 법사위원으로서 또 네. 정확하게
저그 생각하시는 바를 딱 말씀 주셨는데 그 검찰이 이제 김건희 여사 관련 핵심 의혹인 명품백 또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불기소 무혐의 처분을 했지 않습니까?